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유명 농객의 두 얼굴, 앞에서 미국 역하고 뒤에서 호박씨, 반미는 직업, 친미는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미는 직업, 친미는 생활이라는 이런 말은 중화권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반미라고 외치지만 실제 생활은 친미적인 중국 공산당 간부, 정부 관료, 평론가, 인터넷 인플루언서들의 이중 행각을 비꼬는 말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극단적인 반미 논조로 웨이보를 비롯한 SNS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한 중국인 농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반미는 직업, 친미는 생활이라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진영 내부,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민적인 운동으로는 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당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반미는 직업이고 친미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수 없는 상황, 특별히 시진핑 주석의 딸이 미국 대학교를 다닌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면서 더 이상 이것은 숨겨질 수 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사람의 웨이보 자체가 갑자기 폐쇄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말, 중국 유명 농객의 두 얼굴, 앞에서는 미국 역하고 뒤에서는 호박씨, 반미는 직업, 친미는 생활입니다. 지금 지식인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층의 이른바 직업은 반미, 친미는 생활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미는 할 수 있어도 친미는 하기 어려운 이 일반인들이 좌절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주인공은 스마난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명 시사평론가인 위리입니다. 스마난은 1956년 헤이룽장성 태생입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낙향에서 선양군구 헤이룽장 생산건설병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생산건설병단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것이죠. 이후 하얼빈 상업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공무원, 신문기자, 방송진행자 등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코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왔던 스마난이라는 것이죠. 스마난이 중국 내에서 명성을 얻은 가장 큰 이유는 극단적인 반미 논조 때문입니다. 신문기자까지 했던 그가 반미 논조로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거죠. 그는 평소 미국은 전 세계의 적이며 가국을 창취하는 거대한 종양덩어리다 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애국주의에 편승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는 웨이보의 307만 명, 더우인의 2203만 명, 터타오의 1031만 명 등 총 3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아주 막강한 사람이죠. 반미를 외치는 스마난의 이중 행각이 처음 들통난 것은 2012년 1월 스마난은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러 워싱턴 DC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탑승 전에도 그는 웨이보에 미국은 전 세계의 적, 세계 각국을 착취하는 거대한 종양덩어리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죠. 이 빠뜨리지 않았던 스마난이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 나타난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덜라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를 중국인들이 알아봤다고 합니다. 당시 그를 알아본 중국인들은 반미 투사의 미국행에 대해서 정말 직설적으로 비난을 했죠. 공항에서 직설적으로 비난했는데 이에 당황한 그는 반미를 하는 것은 나의 직업일 뿐이고 아내와 딸이 있는 미국으로 온 것은 생활일 뿐 일과 생활을 구분해 주길 바란다 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중국 놀이꾼들은 우리의 반미 투사가 그렇게 진지하게 일과 생활을 구분해 달라고 할지는 몰랐다는 등 조롱에 섞인 댓글을 쏟아내었죠. 반미는 직업, 친미는 생활이라는 말도 중화권 네티즌 사이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 이후에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8월 20일, 지금 올해 8월 20일이에요. 지금 벌써 8년이 지나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스마난의 모든 SNS 계정이 폐쇄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스마난의 SNS 계정이 폐기가 되었을까요?
대만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반미 투사 스마난의 SNS 계정 동시 폐쇄 이유가 12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은 중국 변호사가 폭로했고 스마난은 이를 시인을 했죠. 스마난은 2010년 25만 7천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억 4천만 원을 들여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현 시가는 58만 달러, 약 7억 7천만 원에 달하고 그동안 가격이 거의 2배가량 뛰게 된 상황이죠. 2배 넘게. 중국 누리꾼들은 반미는 일이고 미국행은 생활이냐? 25만 7천 달러는 2010년 당시 미국 일반 근로자들 137명이 1년간 시금을 전폐하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는 등 비판을 쏟아내었습니다. 대만의 일간지인 자유시보에 따르면 미국을 암덩어리라고 비판한 그가 사실은 미국에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 그 암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꼬집었죠. 일각에서는 스마난의 미국 주택 구매 사실이 12년 만에 폭로된 점을 들어서 2022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을 앞두고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공산당 지도부에게 경고망동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 공산당 지도부예요. 이 지금 스마난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내부의 모든 것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스마난을 지금 타겟으로 해서 한 사람을 때려 눕히죠. 그러면서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중국 국가 지도부 자녀들의 미국 유학은 부지기수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동딸인 시밍쩌는 중국 저장대 입학 후 2010년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과에 편입해서 2015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국가권력 서열 2위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딸도 베이징대를 거쳐서 하버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죠. 시진핑의 정적으로 실각한 보시라이 전 충칭시 공산당위원회 서기의 외아들 보과가도 하버드대 동문입니다. 공산당 최고 권력기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의 가족과 자녀와 가족들은 예외 없이 미국과 이런저런 연계를 갖고 있죠. 또한 반미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운명인 외교부 신문사, 신문국의 대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석 대변인인 화충잉이 대표적인데요. 딸을 중학생 때부터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대저택까지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외에도 학계와 언론계의 대표적인 반미 인사로 불리는 친창룽 런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그리고 후시진 환추 스바오 편집국장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거나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반미, 실질적인 생활은 친미라는 것입니다. 진창룡 교수 못지않은 반미주의자라는 상하이 푸단대학의 천핑 교수는 최근 미국의 안가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를 택하는 데 비해서 중국의 당정 고위 간부 자녀들은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인류 사립대에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지금 주립대보다 사립대가 훨씬 비싸요. 제가 가보려고도 했었는데 훨씬 비싼데, 이러한 것을 보면 중국 공산당에 속해 있는 사람, 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미국과 어떤 관계로 연관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중국 공산당이 강조한 평등주의 이념과도 배치가 됩니다. 초기 미국 유학 세대인 작가 홍황은 제대로 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제대로 된 학교를 다녀 가문의 영광을 이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홍황의 양부는 차오가나 전 외교부장, 친모는 중국 외교가의 꽃으로 꼽혔던 장한지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유학비 조달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918년 미국의 BBC가 보도한 세계 각국 수반의 연봉 내역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식 보수는 연간 22,000달러 하나로 2,600만 원 선입니다. 반면 하버드대 연간 학비는 45,000달러, 기숙사비, 식비를 포함하면 7만 달러 이상이 듭니다. 생활비는 여기서 별개이죠. 시진핑의 공식 보수로는 딸의 유학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투명한 유학 자금의 출처가 도마에 오를 때마다 당사자들은 침묵으로 일관을 했죠. 그러나 그 유일한 사례가 있었으니 보시라이의 아들인 보과가입니다. 가족의 부정축제 의혹에 대해서 그는 교내 신문인 하버드 크람슨을 통해서 유학 자금은 독립적으로 따낸 장학금, 성공한 변호사이자 작가인 어머니인 구카이라이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보과가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입학 전에 영국 옥스포드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혁명의 아이들이라는 제약 기사에서 미국 내 공산당 지도부 자녀들의 유학 생활을 집중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꼬집었죠.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와 권력 남용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붉은 귀족으로 불리는 중국 공산당 지도층 자녀들의 행적은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지도층이 엄격한 공산당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고위층 자녀들의 호화 유학 생활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 독점을 정당해온 중국 공산당에는 불편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비단 자녀 유학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미국 사랑, 그중 하버드대 사랑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1997년 장점인 당시 국가주석이 하버드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듬해 뉴 월드 하버드 중국 고위 공무원 양성 계획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는 고위 간부 단기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2001년부터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과 중국 칭화대와 국무원의 공동으로 중국 공공관리 고급 육성반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죠. 매년 60명 내외의 중앙, 지방, 중간관리급 관료들이 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약 20년간 정부 인사 1000여 명이 하버드에 적을 뒀죠.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하버드대는 중국 공산당 제2당교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 중국 정부가 하버드에 기부한 금액은 무려 7,927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오빌 쉘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중 관계센터 소장은 하버드대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졸업장은 중국 엘리트에게 사회적 지위의 궁극적 상징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고위직을 했으니 내가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 레벨이 정해진다라는 사실이죠. 위인민봉무,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당 독재 체제의 불안정성을 자각하고 향후 자녀와 가족의 해외 도피를 염두에 뒀다. 두 번째로, 미국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 공산주의 특유의 이중성을 반영했다. 네 번째로는 도덕 불감증의 발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 사람의 문제라고 지금 터부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리꾼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중 생활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도 미국은 암덩어리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사는 것은 미국의 이건 실상생활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들도 미국에 굴복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올해 시진핑 3년임을 하는데 시진핑의 딸까지도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다라는 측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자기의 권력으로 이런 말이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눌러버린다라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얼마나 중국이 폐쇄적인 상황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에 따라 이 인민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가라는 것도 또 한 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